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창문입니다. 만들기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유리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니스칠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어두운 소나무 색상도 있고 아니면 참나무처럼 좀 더 밝은 색상도 있습니다. 최대 1시간 이내에 기계 없이 맨손으로 만들 수 있고 원가도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모든 어려움과 반대를 무릅쓰고 총 50제곱미터의 2층짜리 첨단 소형주택을 단 $1000에 짓는 프로젝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엄격한 예산 안에서는 모든 것을 아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창틀까지도 절약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 간단하고 아주 저렴한 창문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바로 이 영상이 여러분이 찾던 것입니다. 혹시 찾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정보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곧 창문 옆에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며 내가 잘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들에서는 아주 진지한 아저씨들이 정말 정밀한 기계로 0.1mm와 각도를 재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꼼꼼한 노력의 결실은 현대의 천재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선이 아니라 의자나 탁자, 창문 또는 그 밖의 간단한 물건이더라고요. 그런 영상 보며 술 마시기 좋은데 영상 속 장비가 없으면 따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프레스로 가공하고 선반 작업하는 걸 구경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직접 하는 시대잖아요. 이것은 지난 세기 50년대 서구에서 시작된 하위 문화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문화가 퍼진 데는 대형 건축 자재 마트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마트 상품 중에는 손재주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그곳에서 문틀용 반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우리의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방 운영자들의 장점도 거의 의미 없어질 것입니다.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도색되지 않은 반제품을 구입해 원하는 색상으로 마감하거나 처음부터 색과 레커가 입혀진 제품, 천연 참나무 베니어와 레커가 마감된 제품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제품을 제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이 제품이 유리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제품에는 아주 큰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재고입니다. 개당 겨우 3루블 60코페이카에 샀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돈으로 환산하면 2m짜리 반제품 하나에 $2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일반 목재용 톱은 절단과 끝부분 자르기에 좋으며 충분히 날카로운 톱이 낡은 톱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사업을 하면서 전기톱 사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초보자라면 그냥 날카로운 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전기톱이 잘 조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톱으로 곱게 자르려면 절단선을 제대로 표시해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아내가 자르는 재료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깔끔히 잘립니다. 정확한 45도 절단이 필요한 복잡한 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정밀 도구나 숙련 기술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수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서 그 거리를 여기에 표시합니다. 측정 도구 없이도 그냥 대보기만 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용 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그런 톱이 없어서 먼저 금속용 톱으로 장식용 베니어를 자릅니다. 무딘 톱으로도 망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전통 방식으로 끌과 망치로 남은 부분을 자릅니다. 합격입니다.
이 작업은 4개 프레임 재료 중 2개에서만 해야 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구용 나사인 콘피르마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 나사는 단단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이 나사는 콘피르마트 전용 드릴날이 필요하지만 5mm와 7mm 일반 목재용이나 금속용 드릴날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이려면 4mm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드릴날이 있어 사용하겠습니다. 없었다면 좀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먼저 5mm로 뚫고 두꺼워질 때 7mm로 다시 뚫으면 됩니다. 실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가구 작업에서도 그렇듯이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콘퍼머트 나사를 풉니다. 재료를 한 평면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휘어진 중밀도 섬유판판이 용접대 위에 있어 우리를 방해합니다. 끌로 파낸 홈의 나무 조각들이 유용합니다. 모든 것을 조절한 뒤 두 번째 구멍을 뚫고 콘퍼머트 나사를 조입니다. 드릴로 잘못 뚫은 구멍을 수정한 뒤 두 번째 콘퍼머트 나사를 조입니다.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이제 프레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 접촉 부위를 탈지합니다. 초저예산 건축에서 제가 따르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사람들은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처럼 지나치게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신을 위해 쏟은 자신의 노력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셈이죠. 그래서 창문 제작 비용은 0입니다. 제가 제게 돈을 받을 수 없고 술 한 잔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청소가 어렵고 안 해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원칙은 저렴하게 사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능력을 잘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 예로부터 항상 말하자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엔 차르와 지주가 괴롭혔고 이어 공산당이 금욕을 강요했으며 마지막엔 올리가르히가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인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후손이니까요. 저는 이미 착색과 레커 처리된 소나무 재료를 보고 2개를 시험 삼아 샀어요. 잘 돼서 아내에게 더 사오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가게를 잘못 찾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오크 무늬목이 입혀진 제품이 2배 넘게 저렴하다고 할인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크 나무문은 요즘 인기 없나 봐요. 하지만 저는 오크 느낌 창문이 정말 좋아요. 이 나무 프레임용 반제품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장 비싼 건 도색도 안 된 러시아산이고 가장 싼 건 벨라루스산 오크 느낌이에요. 저는 창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소나무로 된 건 일단 제쳐두고 덜 눈에 띄는 곳에 쓸 거예요. 오크 느낌의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쓸 거예요. 바로 다락방 발코니입니다. 창문은 단일 유리로 2층 무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가까운 창문 제작 공장을 방문하면 하자를 직접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선 유리창 제작자가 숙취나 술로 인한 손떨림 때문에
사이즈를 잘못 맞추거나 작은 결함이 생기기도 하죠. 고전작가 셰브추크의 노동자 지구에 나온 말입니다. 창문 제작자들은 재고품을 도매가 절반에 팔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단골 시청자분들은 제가 창문 제작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직 관련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렴한 복층 유리를 여유 있게 구입했습니다. 시대가 힘드니 모든 걸 집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난 후 저렴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는 바로 사용하지 않은 복층 유리들입니다. 가장 먼저 연락 주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께는 시가의 반값에 팔겠습니다. 저도 그 가격에 샀으니까요. 구매자는 카메라 앞에서 가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증거이니 프로젝트를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헐값에 파는 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창문 크기는 유리 패키지에 맞춰집니다. 이를 피하려면 집에서 유리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 프로젝트 다음 영상 중 하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프레임을 거의 공짜로 얻었고 약간 하자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유리창이 없어 직접 만들 예정이며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덧붙이자면 가로 부재의 길이는 유리창의 너비에 문틀의 가장 얇은 부분 두께를 2번 더하고 여유로 5mm 정도를 추가해서 정했습니다. 세로 부재 길이는 유리창 높이에 5mm를 더해 정했습니다. 접착에는 투명 실리콘을 사용하며 매우 강하게 붙입니다. 금속 계단에 오래된 충전물을 직접 분해해 확인했고 현관 계단에서 겨우 떼어냈습니다. 미리 칼집을 내고 나서야 겨우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문 비드는 장식용으로만 쓰이며 유리를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드는 45도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렴한 중국산 도구나 가상 도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 비드가 좁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틀려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비드 재료를 미리 착색 마감했고 이제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창문은 58S108cm이고 53S103cm 유리 패널을 썼습니다. 면적은 0.5제곱미터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 0.55입니다. 이를 우리 지역 단일 유리창 1제곱미터당 가격에 곱하면 최대 $18입니다. 유리 패널이 재고품이라 반으로 나누면 $5도 안 됩니다. 문틀용 자재 2개와 자투리가 있습니다. 싼 달러 60센트와 약간의 비용이 비드, 실리콘, 나사에 사용됩니다. 총 $10에 멋진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건축 자재 대형마트의 다양한 제품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예산이 첫 주나 며칠 만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용 절약을 위해 창문을 여닫이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이 낮아 이런 창문은 밖에서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기 창문 없이 환기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 영상에서는 저렴하면서 뛰어난 단열 자재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벽을 저렴하게 채우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